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 당부드립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소각시설 운영도 안 되고 책임을 처리를 아예 못한다고 봐요. 요소수 풍기 이 현상이 우리 화물차, 구급차, 소방차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더 장기화한다면 우리 실생활에까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상당히 걱정스러운 이야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요소수 풍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소방차, 구급차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실생활까지 온다. 어떤 부분입니까? 전국에 있는 노선버스하고 이제 시골길을 다니는 그런 버스들까지 다 예. 합치면 마을버스까지 도합 대략 4만 5천 대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 여기서 한 2만 대 정도는 이 요소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운수회사별로 사정이 좀 다릅니다만 많이 가지고 있어 봐야 일주일치 정도 남아있다 이런 회사들이 많아서 정부가 긴급 투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방송 직전에 보니까 정부가 관련 수입 업체들을 전수조사를 하니 재고를 좀 가지고 있는 데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소를 가지고 지금 아마 롯데에 보낸 것 같은데 하루면 요소수로 대략 어느 정도는 생산이 된다고 하니까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상황은 되고 있다. 여기까지 전해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이제 와서 다른 나라로부터 요소수를 수입하고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물품을 원자재를 갖고 와서 우리가 또 만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고 이 근본적인 지금 부족한 이 부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말이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게 지금 우리 정부가 백방으로 뛰어서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지금 가지고 올 수 있는 분량이 대략 한 달 반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요소 원료로 가져올 수 있는 게 대략 한 3만 톤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소수가 2,751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내 하루 소요량이 60만 톤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45일치 정도가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 비축량도 푼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소 수입 업체들도 거의 징발 수준으로 지금 가져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또 놓치고 있는 게 내년에 파종 전에 요소 비료가 제대로 수급이 안 되면 이게 또 비료하고 그렇죠. 또 같은 물질이군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수입을 하는 전체 요소의 대략 60%를 비료용으로 쓰고요. 나머지 40% 가운데 30%는 산업용으로 쓰고 그중에 10%가 차량용인데 이 사달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방송 마치고 농민신문 같은 것들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농업용 비료 여기 들어가는 요소가 부족한 건 벌써 올해 상반기부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럼 이미 징후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중국 정부가 수출을 안 한다가 아니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 중국 업체들이 기존 단가로는 수출을 못 한다고 해서 농민신문 같은 데서는 지난 5월부터 이 출하돼야 되는 물량이 출하가 안 된다. 그래서 농사에 지장이 있다는 보도를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량용도 이제 수출을 안 한다고 하니 양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연말까지 내년 농사에 필요한 요소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요소수 확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수입이 좀 다각화가 필요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리 체계, 사전조사 철저 이런 것들 좀 꼭 해달라고 이야기를 네. 했는데 어제도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때도 이미 이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거기엔 또 요소수가 그때는 미처 정부의 이 생각하는 범위 안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부가 생각했던 레이더망 안에서 그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 물질에 포함이 안 됐던 건 그때 당시에는 첨단 기술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로 레이더가 좁혀져 있었던 네. 거죠. 근데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맑은 물하고 요소가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부족하리라고는 예상치를 못했던 거고 사실 이런 품목들이 상당히 많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만들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요소 같은 것들이 만약에 수출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공급이 중단돼 버리는 그런 품목이 적어도 3,000개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참에 생활 밀착형 물질들도 다 스크린을 해보겠다. 청와대에서 그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혹시 박연미 경제평론가 이 사진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SBS 취재기자가 네. 오늘 이 요소수 풍기 현상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보를 받은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천안 휴게소 근처래요. 네, 지금 보면 블랙박스 제보 영상이라고 하는데 1km 이상 줄을 서 있는 예. 이런 모습이 그런데 사실 이번 달 들어서 내내 연출이 됐던 아이고. 모습이고요. 휴게소의 주유소로 굳이 가는 이유는 이 시내에는 이미 동이 난 지 오래됐고 그나마 지방에 있는 휴게소 거기 주유소에는 어느 정도 재고가 남아 있다. 그러니까 화물차 기사들도 서로가 이 정보를 교류할 테니까 네, 매일매일 전화를 걸어본다는 저기 거예요. 가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앞에서 딱 줄이 끊기면 어떻게 합니까? 인터뷰를 해보니 그래도 하루 차를 놀리면 손해가 40만 원, 50만 원이 나는데 기다려서라도 요소수를 넣어야 한다. 근데 넣으면서도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하루 차량을 운행하면 대략 4, 5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일단 서울, 부산 왕복하면 10리터 이상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구하기도 어렵지만 리터당 단가가 10,00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 10리터면 1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40만 원 벌어서 구할 수가 있다면 10만 원을 저기다 써야 된다는 얘기죠. 요소수가 기름을 넣는 그 주기와 비슷합니까? 아니면 엔진오일 교체할 때처럼 뭐 10,000km 뛰면은 그렇게까지 바꾼다. 길지는 예. 않고요. 요소수가 생각보다 빨리 닳더라고요. 그래서 400km 정도 대형 화물차 기준으로 운행을 하면 한 10리터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자동차다 하면 5,000km 운행을 하실 때 큰 생수통의 한 절반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저도 보도를 통해서 네. 알려드린 적이 이미 한 달 정도 됐거든요. 한 달 전에 요게 2주일 만에 가격이 3,300원 하던 게 22,000원으로 올라간다. 아이고. 그래서 이게 수급 상황이 만만치가 않구나 하고 군 일부에서는 이 비축량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벌써 이 얘기를 전해드린 게 2주 전입니다. 그리고 10월 말부터 이미 시장에선 조짐이 보였는데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대응이 좀 늦었다. 이건 뭐 질타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 제때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김부겸 국무총리 요즘 예결특위에도 나가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 김부겸 총리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저희들이 조금 저 상황을 초기에 좀 적극성을 띠고 했더라면 조금 상황을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원 안보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가 전체가 그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예,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의 이야기가 나가는데 말이죠. 예, 김부겸 총리가 아프게 반성하겠다. 그러면 자 어쨌든 뭐 좀 뒷북 대응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나갈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 너무 크게 불안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가 외교 역량 총동원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쯤이면 이 요소수 풍기 사태가 줄어들까? 지금 일단 중국 정부에서 그 물량을 못 나가게 해서 이 통관에 걸려 있는 물량이 있거든요. 요거부터 급하게 해결을 하면 아마 내년 1, 2월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정부하고 우리 정부가 이 타협을 보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의 선택,
배려 그렇죠. 이런 걸 지금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국 대사가 그것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긴급히 필요한 걸 좀 먼저 출고해주는 그게 제일 급한 방법이고 생각보다 우리가 차량, 공업용 차량이나 네. 아니면 공적인 차량부터 빠르게 친환경차로 이 바꾸는 속도 이런 것들의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 이 상황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 나갈지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말이죠. 박연미 평론가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최혜림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또 라이브 이벤트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